커리어 관리의 일종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스타트업계에서도 이직을 위한 서비스를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시작한 블라인드라는 곳이 있고요. 명함 관리의 리멤버가 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최근에 이직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원래 가입할 때 회사 이메일 계정 써가지고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인증하는 익명 커뮤니티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경력직 이직 플랫폼과 기업 평판 서비스를 각각 출시했습니다. 그 기업 평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사람인 같은 서비스에서도 많이 했던 것들인데 재직자 리뷰가 한 8만 건 정도 쌓였다고 하고요. 리멤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실물 명함을 찍어 올리면 자동으로 이제 앱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였는데 작년부터 경력직 부인구직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사용자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내는데 기업의 채용 담당자나 헤드헌터가 유료로 가입을 해서 원하는 구직자를 채용해가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기껏 투자해서 성장시켜 놓으니까 이직한다 불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런 이제 온라인 채용 플랫폼 특히 이직을 위한 플랫폼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서비스가 원래 이직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닙니다. 이제 각각 커뮤니티 명함 관리 앱으로 시작을 했는데 직장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수요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원하는 이런 이직, 경력 서비스를 내는 거고요. 그냥 코로나19 여파로 좀 경력직 수요가 늘고 이제는 온라인 또는 비대면 수시 채용이 좀 가속되다 보니까 이직, 인사 관리까지 하는 서비스를 확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MZ세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떤 충성도가 낮다라기보다는 좋은 직장이 있다면 나에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뭐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요. 그 덕분에 이런 온라인 채용 플랫폼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가 추정하기로는 지난 2014년도에는 한 1,3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천억 원까지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흔히 얘기하는 잠재적 이직자, 왜 보통 얘기하는 뭐 취업 구직자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직자까지 포함이 되어서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자기 개발을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스타트업 서비스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직자 그러면 이제 경력직으로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걸 더 넘어서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이 딱히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직장이 없는 형태의 노동을 하는 인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 맞춤형 노동, 그래서 긱 이코노미, 긱 워커 이런 얘기도 있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주문형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비대면 서비스들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알바 자리 구해주는 거라든가 새 일자리 구해주는 것과 달리 이런 긱 이코노미의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스타트업 서비스 같은 것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프리랜서 플랫폼 또는 재능 공유 플랫폼들을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 게 크몽하고 숨고라는 회사입니다. 크몽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됩니다. 2012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프리랜서 온라인 마켓입니다. 크게 개인들로서는요, 내가 레슨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레슨비는 연결해주는 개인형 서비스가 있고요. 기업이 희망하는 뭐 마케팅이나 IT 프로그래밍 이런 인력들을 아웃소싱해주는 전문 프리랜서 연결 플랫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누적 거래액이 한 1,000억 원 정도인데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좀 반영해서 일정 기간 동안, 단기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프리랜서를 매칭해주는 채용도 하고 있고요. 숨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엔잡러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는 서비스인데요. 여기도 유명한데. 네, 인테리어나 청소, 운동, 뭐 레슨까지 한 1,000가지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요즘에 특히나 해외를 못 가는 유학생들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화상과외 서비스로도 좀 많이 애용을 받고 있고요. 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데는 디자이너에게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상금을 걸고 콘테스트를 열면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작품을 응모해서 상금을 받아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MG 세대 특히 이직이라든가 프리랜서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스타트업 서비스 소개해 주셨는데 그 근무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주 일체라고 요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과 집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좀 장기화되면서 특히 올해 8월에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자 인사 담당자 400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직장에 갈 필요성이 있나? 우리가 비대면으로 원격으로도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네라는 것도 좀 경험하면서 직주일체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는 그리고 오피스 인프라가 있는 공유 오피스를 찾아가는 인류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위기설에 나왔던 공유 오피스들이 이런 것들 수요로 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국내형 토종 공유 오피스인 패스트5나 스파크 플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월에 IPO를 하겠다는 IPO 계획을 밝힌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원래는 이런 공유 오피스들이 스타트업들에게 장기 임대를 했던 것들을 단기로 바꾸고 사람들이 1인도 활용할 수 있는 원격 근무 인프라를 제공을 하면서 성장 기회를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일과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노마드 트렌드가 고착된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디지털 노마드가 아마 한 재작년부터 좀 많이 나왔던 단어인 것 같은데요. 책도 많이 나오고요. 원래는 유목민처럼 일과 주거를 자유롭게 찾아가는 노동의 개념이었습니다. 나는 유럽에서 한 달간 일한다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21세기형 새로운 노동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제주 서귀포나 경북 문경에서는 이런 디지털 노마드족을 위한 마을을 구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맞춤형 일자리를 위해서 또 원격 근무를 위해서 좋은 트렌드긴 하지만 고용 불안이란 좀 장단점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자도 있는데 우리가 토요일에 읽게 될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는 그 그림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또 보여줍니다. 슈미트의 조가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화법, 불효자 방지법 관련한 민법 개정안에 관심들이 많으시군요. 8227번님, 유서에 특정인에게 상속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주셨는데 아까 조 변호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류분 청구라는 게 있어서 다른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정정님은 직접 겪고 계시군요. 아버님 병원에 계실 때 간병 같은 뒷바라지도 안 하던 자식이 돌아가시니까 재산 분배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뒷바라지 하던 고생한 자식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배분과 관련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어제보다 한 마이너스 1% 정도 약보합세 정도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달러 변동도 좀 있습니다. 1130원대 다시 진입했군요. 아까 달러 살짝 강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신기한 건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가 신규 확진자가 125명인데요. 오늘 우리 국민들 저뿐만 아니라 살짝 방심한다 싶으면 어김없이 늘어나요. 세 자리 수는 참 방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박창택님이 이상한 법 참 많습니다 해주셨는데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정치화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해주셨는데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공예감 맞춰야 되겠군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온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하늘 간사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배리어 프리 캠페인을 구로구 지역에 있는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사로가 잘 설치된 점포를 방문해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점포라는 의미가 담긴 우리 모두 함께 가게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무장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당사자가 설명도 했습니다. 무장애 환경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무장애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오늘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추위가 이번 추위의 절정이고요. 토요일까지 아침에 좀 춥긴 하겠지만 조금씩 오름세를 띠겠습니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고요. 현재 한파특보가 발효된 곳 강원 산지와 충북 내륙, 경북 북부 쪽인데요. 역시 0도 이하로 떨어진 가장 추운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 이렇게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권으로 오늘 아침 기온 내려앉았고 대부분 어제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낮은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낮 기온은 15도 이상 오르긴 하는데 오늘은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낮 동안에도 15도 내외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옷 챙겨 입으시고요. 오늘 서울이 16도, 세종도 같은 기온, 광주 17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나마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이 부산 20도 등으로 2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혹은 오늘보다 약간 나은 정도의 아침 추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메마른 날씨 속에 오늘 하늘은 맑겠고 찬 공기가 들어와 다행인 점은 미세먼지 농도 어제 좋지 않았는데 오늘 많이 회복돼서 좋음에서 보통 사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9.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국민의힘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청와대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체 수색을 당한 일을 두고 경호처를 상대로 한 추궁이 예상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진이 출석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건국 71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축전에 대해 답전을 보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24일 보낸 축전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며 최근 나와 위원장 동지는 밀접하고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들어서도록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중국에 돌려보내려고 협박하고 괴롭힌 혐의로